자, 대표 유형 79번은 문자를 사용한 식, 그 중에서도 도형에 관한 문제 유형입니다. 먼저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는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고 싶은데요. 자, 정다각형이라는 게 뭡니까?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놈들이죠. 맞아요. 그럼 그놈의 둘레 길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걔에다가 곱하기 변의 개수를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개수, 얘를 이용해서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 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의 넓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근데 나누기 2라는 건 내가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죠? 그 다음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사다리꼴은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걔도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죠. 됩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윗변의 길이랑 아랫변의 길이를 먼저 더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꼭 치셔야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에요. 정다각형이죠. 즉 정삼각형이라는 건 변이 몇 개입니까? 3개죠. 근데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x에 3을 곱해서 3x 가능합니다. 1번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건 가로의 길이가 2개, 세로의 길이가 1개죠. 맞습니까? 따라서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 가로랑 세로를 먼저 더해서 곱하기 2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됩니까?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자, 정사각형의 넓이래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근데 얘가 x, 얘가 x래요. 그럼 넓이라는 건 x 곱하기 x니까 우리는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됩니까? 따라서 3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래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마찬가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됩니다. 되죠? 따라서 xy가 나와요. 4번도 맞네요. 라스트 5번 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h인 삼각형의 넓이에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h죠.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우리는 2분의 1 xh 또는 1까지 생략해서 2분의 x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얘는 2를 곱한 거죠. 2를 나눈 게 아니라.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문자를 사용한 식 중에 가격에 관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먼저 물건의 총 가격은 어떻게 구할 거냐? 즉, 우리는 물건 한 개의 가격에다가 그것의 개수를 곱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10개를 사면 100 곱하기 10을 해서 우리는 총 1000원을 지불을 해야 하는 거죠.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스름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000원을 지불을 하면 얼마를 거스름을 받아야 되죠? 500원을 받아야 되죠. 그 500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내가 지불한 1000원에서 그 물건의 가격인 500원을 빼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거스름돈은 지불 금액에서 물건 가격을 빼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데요. 정가가 A1인 물건을 10%, X%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 1000원짜리 물건에 10%가 할인이 됐대요. 그러면 그 할인된 가격만큼
빼줘야겠죠. 맞아요. 따라서 원래 1,000원짜리에 10%를 한 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정가라고 했을 때 정가에서 정가의 10%, 즉 100분의 10을 곱한 걸 빼준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빼면 되고요. 정가인 A에서 할인 금액인 A 곱하기 100분의 X 얘를 빼주면 되고, 그럼 곱하기 기호 생략을 해서 A에서 100분의 AX를 뺐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한 개에 1,200원인 찐빵 A개와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B줄을 사고 15,000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자, 그럼 물건의 가격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물건의 가격. 총 가격이라고 할게요. 일단 한 개에 1,200원짜리 찐빵 A개라고 했으니까 1,200 곱하기 A 곱하기 바로 생략할게요. 그 다음 한 줄에 2,500원짜리 김밥 B줄 2,500 B 곱하기 바로 생략했습니다. 이때 내가 1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이기 때문에 거스름돈이라는 건 지불 금액 요놈에서 물건의 총 가격인 1,200A 플러스 2,500B 얘를 빼줘야겠죠.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따라서 나는 거스름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를 사용한 식, 그 중에서도 속력에 관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속력, 시간, 거리를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거리를 적어줄 거고, 여기에 속력, 여기에 시간을 적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모양 그대로 보면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볼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이번에는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라고 보겠습니다. 즉 거리 나누기 시간이 바로 속력이 되겠죠. 이번에는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즉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세 개의 식이 등장을 했고요. 첫 번째 속력은 뭐라고요? 시간 분의 거리. 그 다음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마지막으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앞 글자만 따서 거, 속, 시 해서 공식으로 암기를 할 겁니다. 되죠? 여기까지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15km만큼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Akm의 속력으로 가다가 도중에 20분 동안 쉬고 다시 같은 속력으로 갔대요. 이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걸린 시간을. 자, 그럼 우리 걸린 시간이라는 건 거리, 속력, 시간에 의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맞습니까? 자, 그럼 갈 때 거리가 15고요. 속력이 A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총 A분의 15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인데 총 거리가 15km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때 속력은 시속 Akm per hour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근데 도중에 20분 동안 쉬었어요. 근데 다시 출발해도 시속 A예요. 맞습니까? 도중에 쉰 거 제외하고는 그냥 Akm로 15km를 간 겁니다. Akm per hour로. 맞아요.
그럼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일단 안 쉬었으면 속력인 A로 거리 15를 나눠요.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쉬었던 20분을 더하면 되는데 우린 시간 단위가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2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돼요.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는 60으로 나눠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간을 분으로 고칠 때는 60을 곱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는 60으로 나눠요. 따라서 20을 60으로 나눈 60분의 20을 더해줍니다. 그럼 이거 약분에서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A분의 15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